때는 1955년 1월 29일 저녁 7시. 종로 상가 단성사 앞에서 난데없이 총성이 들려옵니다. 잠시 후 누군가 오른쪽 정강에 총상을 입고 쓰러지는데요. 총격을 당한 사람은 동대문파의 중단 보스 김동진. 그렇다면 그에게 총을 겨눈 사람은 누구일까요? 평소 경쟁 관계에 있던 다른 폭력 조직의 소행이었을까요? 범인은 다름 아닌 같은 동대문파 이석재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지시한 건 바로 보스 이정재였습니다. 이정재는 왜 조직원을 시켜 김동진을 저격했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 정치와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가 잘 몰랐던 국회사, 지금 시작합니다. 김규환, 시라소니, 이정재, 임화수, 원, 투, 빡! 그냥 정권과 결탁한 깡패, 저놈 죽여라! 라고 하면서 돌과 유리병이 지금 올라오면서 몽둥이 벽돌 닥치는 대로 들고 학생들을 구타합니다. 아무리 정치 테러를 해도 경찰이 움직이질 않아요. 없어져요. 이거 어깨에 완전히 힘이 빵빵 올라가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마지막 결말로 치닫게 되는 그런 사건의 계기가 됩니다. 네, 우리가 잘 모르는 국회사를 우리가 잘 아는 국회사가 될 수 있도록 재미있게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최태성입니다. 자, 오늘은요, 단성사에서 벌어진 깡패 총격 사건으로 한번 시작해봤습니다. 진짜 영화 같아요. 어떤 같은 파 보스가 부활한테 총을 이렇게 협박을 한다는. 와,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그러니까 일이에요? 이게 뭐야, 실화야? 아, 그 뒷얘기가 너무 궁금해요. 그죠? 네. 이름하여 단성사 저격 사건인데 보여지는 모습으로는 내부적으로 김동진이 좀 이렇게 조직을 따로 만들어가지고 돈을 이제 빼돌리려는 어떤 그 모습이 이정재한테 보여졌고 그래서 쳤다. 이렇게 되면 그냥 조직 내부에 그냥 그들만의 리그에서 벌어진 모습일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이 김동진이 이와 관련된 사실을 폭로하면서 이게 아주 일파만파 커지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정재가 자기한테 시켰다는 거예요. 당시 그 자유당, 정부 여당이죠. 그 정부 여당 자유당에서 그 이승만 정부에 저항하고 있는 야당 인사들, 예를 들면 조병옥이나 신익희 이런 사람들의 리스트 한 40명을 작성한 다음에 그걸 김동진한테 주고 얘들을 죽이라고 했던 거야. 뭐야? 야당 정치인들을 죽이라고? 이게 그 명단이 살생부예요, 그러면? 그렇죠. 보통 깜빼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 아니, 지금 생각해봐요. 지금 국회의원들을 누구를 죽이라. 그쵸. 말도 이거는 안 되지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승만 정권과 이정재라는 깡패가 결탁했다는 그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가 바로 이 정권과 결탁한 깡패. 혹시 그 경제인들과 정치인들이 결탁한 거를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정경유착. 야, 역시 좋아요. 와우, 정경유착. 모범생. 좋아요. 깡패들과 유착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오늘은 정경유착이 아니라 정깡유착. 괜찮은데요? 어떨까? 정깡유착. 네, 오늘은 좋네요. 그 정깡유착 이야기 네. 한번 해볼까 합니다. 깡패 이야기면은 지난번에 제가 또 노래를 불렀었잖아요. 김두한 얘기 나왔을 때. 바람처럼 스쳐가는 정열과 낭만아 나는 야인이 될 거야. 네, 했었잖아요. 아니 근데 그 마이크는 늘 들고 오는 거예요? 제 영혼과도 같은 분신이에요. 어디 가나 그걸 들고 다녀요? 네, 그럼요. 가방 안에 그 마이크밖에 없어요. 가방 봤어? 마이크 때문에 봤어. 가방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맞네.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정치깡패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우리 역사에 있었던 그 정치깡패의 그 계보도 역사를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냥 깡패들이 아니라서 그래요. 이게 역사와 정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주먹.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우리 오물투척.
이거나 먹어라 이 새끼들아. 뭐 알잖아요, 그죠? 네. 김두한. 그다음에 시라소니라고 있는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들어봤죠. 그럼요. 옛날에 드라마 때 야인시대 볼 때 진짜 시라소니 왜 이렇게 멋있어. 그런 기억이 나는데 좀 일기 낭만파는 정말 주먹 대 주먹으로 싸운다. 그래서 이 주먹이 보스가 지면 그냥 조직에 넘어간다. 뭐 이런 어떤 네, 모습이었잖아요. 자, 그런데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이제 2기.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이 정치 깡패의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주역에 있는 인물들이 바로 이 이정재와 임화수. 특히 오늘 이야기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인물이 바로 이 이정재가 되겠습니다. 이정재는 영화배우 이정재가 아닙니다. 오해는 그러니까요. 하지 마세요. 네, 이정재. 내가 자, 아는 그분 한 분인데. 자, 오늘 이야기 드릴 이 이정재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재는요, 키가 1m 80. 딱 저 기가 정도. 크네. 저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 주요 경력을 보시면 동대문파 수장이고요. 예, 잘당 감찰위원장을 맡았으면서 별명이 재밌어요. 똥카포네. 똥카포인데 일단 이 이정재가 어떤 출신이냐면 씨름 출신입니다. 씨름 선수 출신. 씨름 선수요? 힘이 장사입니다. 힘 장난 아니겠다. 힘이 장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왜 씨름 대회 나가가지고 우승하면 뭐 줘요 옛날에? 글쎄, 뭐 소? 소 주잖아요. 소를 줬어요? 네, 옛날에. 진짜로? 1등 소를 줬어요? 네, 전통적으로 천하장사, 씨름 장사 하면 이제 소를 줬거든요. 오, 신기하다. 근데 네. 이정재가 소가 10마리가 넘었대요. 오늘 넘게 우승을 한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나가면 그냥 휩쓸어 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1957년 이 100여 명의 이 깡패를 규합해서 삼우회를 규합했고요. 동대문시장 상인연합회 회장 신분으로 정말 이 자유당 정부의 그 비호를 받으면서 정치 깡패로 성장했던 정말 어마어마한 인물이 바로 이 이정재가 되겠습니다. 옛날에 그 미국 영화 있잖아요. 그 The Good Father. 그 대부라고 하나? 근데 표정 연기가 너무 그게 알카포네. 알카포네. 그런 거인데 그 돈카포네라고 하네요. 맞아요. 거기서 이제 나오는 그 별명인데 아니 알카포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치 깡패잖아요. 정치인들하고 이제 연결되어가지고 시장한테 네. 정치 자금도 되고 또 자기 어떤 그 폭력배들을 또 거기에 붙여주기도 해서 선거에 이용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비슷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정재가 그 깡패인데 어떻게 해서 자유당의 비호를 받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일단 뭐 싸움 잘하잖아요. 싸움을 잘한다. 힘으로 해내지 않았을까요? 자, 우선은 이정재가 싸움을 잘했느냐? 거기서부터 한번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정재의 그 신복이 나중에 남긴 말에 따르면요. 싸움을 잘 못했대요. 예. 근데 어떻게 돈카포네가 돼요? 그러니까 일단 씨름 선수니까 힘은 센 거야. 그냥 한번 딱 허리 잡히면 이런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거지. 이게 씨름 선수한테 허리 한번 잡혀봐요. 잡혀봤어요? 잡혀보고 싶지 않아요. 왜 게임이 끝나요? 큰일 날것 그냥 같아. 중심을 못 써요. 예, 힘들이 워낙 장사라서.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힘은 그렇게 장사인데 스피드가 약해. 빠르진 않겠네요. 스피드. 힘만만. 예,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이거 치고 빠지면, 치고 빠지면 맞으면서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런 모습들. 왜 그 뭐지 그 격투기 같은 거 보면 덩치가 엄청나게 큰데 꼼짝 못하고 당하는 그런 제가 경기를 많이 봤어요. 네, 맞아요. 그게 뭐냐면 크면 클수록 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앞에서 정말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여기에 이제 당할 수가 없는. 그래가지고 조금 그 싸움을 잘 못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왕 싸움의 기술 이야기를 나왔으니까 싸움 실력을 한번 좀 이번 기회에 한번 좀 볼까 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앞에 설명드렸던 그 낭만파 주먹 누가 있었죠? 김두한. 김두한 같은 경우에는요 싸움 잘해요. 근데 주먹 이만했잖아요. 주먹이 장난이 아니에요. 맞아. 정말 그냥 손만 봐도. 소름 돋아, 손만 봐도. 눈빛도 진짜 와. 이게 주먹이 그냥 원펀치 아니면 투펀치 하면 게임 오버. 그냥 한 투펀치 정도면 게임이 끝났대요. 그만큼 주먹이 셌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김두한은 주먹뿐만 아니라 이
아이고. 뭐 하신 거예요? 발차기 했는데 누가 보여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계속 이 보여주니 발차기가 장난이 아니었대요. 네. 네, 옛날 고등학교 때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 많이 안 그거 너무했다 진짜. 네, 옛날 좀 많이 올라왔는데 진짜. 그래가지고 이 공중으로 날아가지고 막 앞발차는 거. 와. 그리고 2단 역차. 우와. 왜 웃어요? 너무 앞으로 오시면은 저희 예원 씨 가리니까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 포인트가 많네요. 근데 진짜 싸움꾼이야. 근데 상상이 안 가요. 180에 몸무게가 또 많이 나갔을 텐데 그러니까. 그 덩치에 날렵하게 팍팍 주먹 원투 펀치하고. 김두한은 진짜 정말 주먹이다. 이건 누가 봐도 정말 주먹이다. 맨주먹으로 승부하는. 그런데 이 김두한과 함께 쌍벽을 이루고 있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이 안시대 때 이 인물 보면서 와 했던 인물인데 바로 시라소니. 눈매 보세요. 눈매. 장난이 아니죠? 눈썹이 쌍이 났어요. 이 무용담을 보면 시속 100km로 가고 있는 그 열차에 뛰어올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빠릅니다. 진짜로요. 굉장히 빠르요. 완전 정말 그래서 이름이 시라소니. 스피드가 장난이 아니구나. 엄청 빨랐고요. 이 만주에서 무기로 이 무장했던 이 조직원들과 몇십 대 1로 한번 붙었던 그 전설적인 이야기가 들려오기도 합니다. 전설적인 인물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번엔 그 주특기는 뭐였어요? 아까 김두한 주특기는 네, 이거 주먹과 발차기. 발차기였잖아요. 이렇게, 예. 네. 시라소니의 주특기는 뭐냐면 이게 아들 말에 따르면 그냥 몸 전체가 무기였대요. 네, 그냥 손, 무릎, 발, 그다음에 이 팔꿈치, 빨금치까지. 그러니까 용수철처럼 팍 튀어올라가지고 그냥 딱 게임을 끝내는. 정말 빨랐다고 합니다. 최근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외국 무술 같은 건데 그냥 이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쓰러지더라고요. 그게 생각나네요. 굉장히 빨랐고 마지막 필살기였어요. 마지막 딱 튀어오르고 마지막에 빡! 머리를. 머리로? 네, 박치기. 이 이거 박치기로 그 드라마에서 게임을 봤던 것 깬다. 같아요. 장난 아니다. 거의 어벤져스 느낌이에요. 일기, 이 주먹의 시대를 날렸던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바로 이 일기 주먹들의 시대를 끝내고 새롭게 등장한 말 그대로 정치 깡패의 대명사 인물이 있으니 그 인물이 바로 이정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정재는 싸움을 못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제2기 정치 깡패가 될 수 있었어요? 그쵸, 궁금하죠. 너무 궁금해요. 그 정도는 아닌데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죠. 뭘까?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조력자가 네, 도와주는 조력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일까? 진짜 그의 진정한 뒷백 조력자. 자, 제가 속기록 키워드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기록 키워드. 그의 조력자는 바로 이기붕이었습니다. 이기붕 혹시 들어보신 분? 이기붕. 정말 그때도 인기 없었지만 지금도 이렇게 인기가 없구나. 네. 정말 다들 잘 모르는구나. 네. 처음 들어봐요. 그때도 그랬어요. 자, 이기붕은요, 3대 국방부 장관, 그리고 3, 4대 국회의장으로 이승만 정부의 2인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이기붕과 이정재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자, 속기록 한번 우리 장현 아나운서가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1956년 제84차 회의 속기록의 기록입니다. 이정재는 전과자요. 본 국회에 나와가지고 계엄파동 때 와가지고 국회의사당을 둘러싸다시피 집단적으로 나와서 위협했던 그 주모자입니다. 그리고 그 주모자는 이기붕 의장실을 수시로 들락거리고 또 사저에 있어서도 내외 가릴 것 없이 통해가지고 출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기붕 의장의 수행원인가 호위는 이정재 군의 종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이기붕 의장의 수행원, 또 이정재는 위법이요. 그러한 강력 범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친했나 보네요. 왜냐면 누구나 이렇게 국회 의장실에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가 없을 텐데. 그러니까요. 국회의장님을 만나뵈신 적 있나요? 네, 지나가다요. 그때 국회 한번 갔을 때 지나가다 봤어요. 떠오른다. 만나보신 적 있나요? 만나봤던 것 같아요. 근데 사진 못 찍었어요. 그래요? 그때 그날에. 만나보셨나요? 저는 없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국회의장을 만나는 게 쉽진 않잖아요. 쉽진 않죠. 근데 이렇게 왔다 갔다 뭔가 있는 거야. 맞습니다. 바로 이정재의 진정한 뒷배는 바로 이기붕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기붕이 누구인지 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당시 이승만 대통령, 이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자신한테 위협이 될 수 있는 이인자를 두지 않는다가 철칙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한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이외에 자신과 라이벌 관계될 수 있는 사람은 두지 않는다. 이게 철칙이었던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내 뒤에 앉힐까 고민하다가 아무 조직, 아무 배후 세력이 없는 이기붕을 낙점하게 된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기붕이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그 명을 받아가지고 이 자유당의 전권을 쥐게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기붕은 아무 세력이 없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기붕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무언가가 뭘까요? 이거죠. 그래서 동대문을 꽉 잡고 있었던 이정재와 손을 잡게 된 겁니다. 론카포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정재 입장에서도 이기붕의 손을 안 잡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불법을 저지르면 일단 그것을 좀 비호해줄 누군가가 필요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이정재는요, 자유당 감찰부 차장에 임명됐고요. 이 이기붕이 정치 권력을 잡을 수 있도록 정말 음에서 양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매주 금요일 아침 7시만 되면요, 이기붕을 찾아가서 아버님,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인사를 올릴 정도였습니다. 아버님이라고 지금. 아버님이라고 했습니다. 네. 대박이다. 구체적으로 이정재는 이기붕을 어떻게 도와준 거예요? 아니, 이정재가 뭡니까? 주먹 아닙니까? 네. 근데 주먹이 쓸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공권력이 닿을 수 없는 곳. 네. 이곳은 항상 이 주먹이 움직이게 된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미 했어요. 왜 4.4 5입개헌 기억나세요? 네. 열심히 계산기 두드리시면서 이렇게 계산을 했네. 203의 3분의 2, 135.3333, 136, 135 기억나시죠? 네. 그 4.4 5입 개헌 당시에도 이정재가 딱 자기의 이 조폭들을 딱 푼 거죠. 그래서 국회의사당 방청석에 앉아가지고 협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56년 7월 27일에는요, 이승만 정부의 어떤 지방선거 개입에 항의해가지고 이 야당 국회의원들이 거리 시위에 나왔었거든요. 이때도 그 사법경찰들 이 속에 조폭들 딱 심어가지고 이 야당 의원들을 협박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제가 좀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이정재가 이 했던 방법 중에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정부에 반대하는 그런 정치인이 있어. 근데 이제 이번에 선거에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자, 선거 후보 등록일 날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 사람을 선거 등록하지 못하겠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교통사고 내요. 뭐 되게 무섭다. 교통사고 영화 너무 많이 봤다. 그러니까 그날만 쉬어야 할 정도로 미미한 경미한 접촉사고? 경미한 접촉사고. 깡패니까. 깡패니까. 협박을 했을 것 같아요. 협박을 먼저 했을 협박. 먼저 협박했다. 너는 나오면 나오면 너희 가족 다 누군지 알고 어디 사는지 아니까 나오지 마라. 너를 위해서. 아니면 그냥 아예 집 밖으로 못 나오게 못 나오도록. 문 앞에 서 있는 거. 이렇게. 제일 무식하지만 확실한 방법. 어떤 방법이냐면 사실 좀 비슷해. 네. 그냥 그 선거 후보 등록하러 가는 그때 네. 납치를 해가지고 산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시간 지나가지고 등록하지 못하도록. 이런 모습 보이기도 하고요.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자, 야당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선거 유세에서 못 살겠습니다. 우리 갈아봅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그 들었던 그 많은 시민들이 또 이게 맞다 하면서 박수 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조용히 끌고 갑니다. 박수치면 이거 얼마나 무서운 거야, 이게. 동조조차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힘으로 계속 해결을 하죠. 그렇죠. 사실 야당에 반대한다고 해서 경찰 동원해가지고 때리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공권력이 그러면 안 공격 되잖아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그 공권력이 들어가지 못하는 그 공간 구석구석을 바로 이 정치 깡패들이 동원되어가지고 쫙 들어갔던 겁니다. 와. 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이 산을 납치했대. 그리고 시민들 막 때렸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벌 받아요. 벌 받아야지.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벌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단성사 총격 사건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지금 야당 국회의원 40명 리스트 죽이라는 리스트가 나온 거야.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
이건 범죄 중에 범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증거 불충분. 이정재 풀려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치 테러를 해도 경찰이 움직이질 않아요. 왜일까요? 보호를 받고 있어요. 누구한테? 이기붕.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국민은 정부랑 정치 깡패가 결탁했다는 걸 몰랐겠네요. 잘 모르죠. 그 당시에는 더 그렇죠. 순진하게 몰랐을 거예요. 그렇죠. 그냥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바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정치 깡패들의 행태, 이 정치 깡패가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렇게 정치 깡패까지 동원해야 될 정도로 저렇게 폭력적이어야만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자, 이 장충단 시국 강연회가 어떤 성격이냐면요. 그러니까 자유당이요. 1958년에 있을 제4대 민의원 선거, 이거 쉽게 얘기하면 국회의원 선거예요. 여기에서 좀 이기려고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누구한테 유리하게 바꾸려고 했을까요? 여당, 야당. 여당. 당연히 여당이겠죠. 예. 뭐 예를 든다면은 뭐 내가 저 입후보를 해야 되는데 뭐 추천인들 이 숫자를 더 많이 해야 된다. 또는 어떤 기타급 더 많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실 무소속이라든지 또는 뭐 군소정당 이런 곳에서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이건 아니다. 왜 너희들 유리하게 더 바꾸느냐. 라고 해가지고 이 야당 의원들이 야당 연합체였던 국민주권 옹호 투쟁위원회를 결성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장충단 공원에서 이 시국 강연회를 통해서 여론을 좀 모으려고 했던 거예요. 당연히 반대하는 모임이니까 달갑지 않았겠네요. 당연하죠. 자, 그러니까 공권력을 투입해가지고 이 시국 강연을 막을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럴 수 없어요. 정치 깡패로. 그렇지. 항상 공권력이 들어가기 어렵고 힘든 곳을 긁어주는 역할. 누구? 정치 깡패들이 한다. 바로 여기에 정치 깡패 이정재를 활용을 한 겁니다. 2일 전부터요. 이 이정재가 이끄는 이 동대문파뿐만 아니라 뭐 서대문파, 뭐 종로파 다 모여가지고 대책 회의를 합니다. 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들의 목표는 딱 하나였습니다. 방금 보셨던 그 조병옥 있죠? 조병옥이 연설을 하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네. 당일 이 시국 강연회가 있는데 여기 모인 깡패들이 몇 명쯤 모였을 것 같아요? 깡패들만. 뭐 많아야 몇십 명 아닐까요? 무려 1000명. 아니 어디서 긁어 모았대요? 아니 깡패 1000명 만나본 적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한 명도 만나본 적 없어요. 아니 사실 이게 한 3-4명만 만나도 무섭지 않나요? 무섭죠. 거기에 건명은 진짜 아니 영화 찍을 때도 1000명 모으기 쉽지 않을걸? 그죠? 맞아요. 다 모인 거예요. 상상도 안 당 돼요. 진짜 무식하게 그냥 밀고 들어왔네요. 그렇죠. 다 모은 거예요. 당시 이 깡패들한테 1인당 설렁탕 먹을 수 있는 쿠폰 2장. 그리고 택시비 200환 뭐 이런 걸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정치 자금이 뿌려진 거겠죠.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요. 깡패들한테. 설렁탕 1000명이면 그래도 돈이 꽤 많이 들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다 어디서 그러니까요. 나가지고. 이게 이정재가 이 자유당으로부터 받았던 밀가루 15만 부대 여기서 이제 돈이 나온 거예요. 이걸 가지고. 와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까지는 정치 깡패들이 음지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데 이 시국 강연회에서 무려 1000명 어마어마한 인원이 여기에 시국 강연에 딱 나타나면서 얼굴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네. 이제 음지에서 양지로 나왔네요.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순간이 되는 것이죠. 모 당이 조종한 것, 강연 방해 사건, 공모정보 입수, 수도까지 휩치는 정치 세력, 오. 장충단 집회 방해 수사의 결정적 계기, 테러 일당은 깡패, 민주주의 위기, 정치 무대에 등장한 깡패. 깡패라는 키워드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요. 이거는 뭐 솔직히 정권이랑 깡패랑 같이 결탁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대중들이 알았을 때 굉장히 충격이
어머, 진짜 컸을 것 같아요. 지금 정치인들이 조폭과 연루되어가지고 뭔가 나쁜 일을 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면 시민들이 뭐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숨이 막 차서. 충격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이전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그냥 풀어줬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모든 이목이 집중돼 있으니까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지금 당시 동아일보에 집회를 방해하는 이런 폭력배들 일단 사진 찍혔잖아요. 아까 사진 보셨죠? 네네네. 얼굴 나왔단 말이에요. 빼박. 그렇죠. 빼박이지 뭐 다 나왔잖아요. 그리고 테러 가담자 이름도 공개가 됩니다. 이름까지요. 이름까지 공개되는 거. 아예 얼굴 나왔으니까 이름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쉽게 잡을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네, 당시 분위기 한번 속기록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57년 제6차 임시회의에 이런 이야기가 기록돼 있습니다. 공공연하게 백주의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이루어졌고 또 동시에 사진까지가 각 신문사에 구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잡지 않고 있는 것은 역시 경찰이 사전에 타협이 있었다고 하는 그 누명을 벗어날 도리는 없지 않는가. 아니 잡은 거예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얼굴 이름 다 공개됐는데 경찰이 왜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당시 검찰에서 딱딱딱 정해줬죠. 얘 잡아, 얘 잡아, 얘 잡아. 그래서 경찰이 지시했어요. 지시했어요. 네. 근데 경찰은 지시를 못 받았는데요. 위에서 명령이 와야. 근데 안 움직여. 뭐야. 그래가지고 그래? 그럼 검사가 그러면 직접 잡으러 간 거예요. 경찰들이 안 움직이니까 직접 잡으러 간 거예요. 근데 잡으러 갔는데 갈 때마다 족족 다 도망갔어. 왜? 중간에 알려준 거예요. 나온다고 알려준 그래, 거예요. 알려주는 사람이 간다. 있었다. 그렇죠. 거겠죠. 못 잡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깡패를 보호하면 사실 여론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대중들이. 당연하죠. 일단 여론이 안 좋았겠죠. 이게 여론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뭔가 좀 이게 깡패를 소탕해야 되겠다라는 액션 정도는 취합니다. 자, 그러면서 나온 이것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경찰국 특수계에서 만든 바로 이 폭력 조직 분포도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정재파 이렇게 이화룡파 이렇게 네. 두 세력이 좀 굉장히 컸나 봐요. 보시면 그 이정재의 거기 인물들 뭐 최창수, 심종현, 이정재 이 계열들이 있고 이화룡의 뭐 홍영철, 정팔, 이화룡 이런 계열들이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요. 네. 이름 다 나왔어요. 이름 다 나왔어. 이름까지 다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죠.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게 웬일? 잡아들이질 못해. 그리고 이걸 조사했던 그 경찰국 특수계가 전격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없어져. 이거 만들어가지고 이들을 잡아드리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국이 사라져버린 거야. 우와. 여러분, 냄새 나지 않나요? 네. 여기가 완전 나죠. 그죠? 아니 깡패를 잡아들일 것처럼 해놓고 그들을 보호했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정재의 그 자신감 어디서 나오는지 아시겠죠? 뭘 해도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정재는 어떻게 완전히 힘이 빵빵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정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러니까 되게 이 정치 깡패들이 정치를 되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대통령 한번 해볼까? 아유 세상에.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대통령이 되려면 일단 뭐 국회의원부터 거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 이정재의 꿈은 계속해서 피어 올라왔고 이게 바로 이기붕과 이정재의 마지막 결말로 치닫게 되는 그런 사건의 계기가 됩니다. 참 재밌네요. 주먹이 주먹으로. 그렇죠. 주먹이 권력이 됐어요. 거기. 그러니까 깡패 1세대인 김두한이 국회의원 되는 걸 보면서 나도 할 수 있을 것 나도 같은데 할수 이렇게 있다. 쉽게 생각을 했나 보다. 근데 장충만 사건으로 인해서 깡패라는 게 드러났는데 그래도 승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정재가요 정말 치밀하게 아주 차근차근 길을 닦아요. 자, 우선은요 자유당 이천군당 위원장에 취임을 합니다. 네. 그리고 민심을 얻기 위해서 여러 집들의 그 경조사 있잖아요. 이 경조사를 빠짐없이 챙겨요. 와 게다가 대단하다. 좀 이렇게 여론을 좀 만들겠는데라는 집은 또 환갑도 좀 치러지기도 하고 이런 모습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 그 전쟁 당시 그 희생자들을 위했던 그 위령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세우면서 뭔가 그 이천 지역에서 야 이정재 일 좀 하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온 거죠. 이러면서 민심을 산 거예요.
이 정도면 당선이네요. 그냥 마을의 희노애락을 함께 했네요. 그렇죠. 이쯤 돼서 뭐 어떻게 노래 한 번 더 해봐요? 아, 또 마이크 나와요? 이제 언니 부를 타이밍이에요. 또 마이크 나와요? 네. 저희 아, 예. 또 어떤 노래인가, 이번에는요? 확실하게 한 표 줄게. 내겐 딱 정재가 딱이야. 정재. 그 무슨 노래예요? 그건 재밌다. 아유 뭐 이게 누나가 딱이라는 이제 영탁오라버니 노래인데 입혀봤어요. 진짜 딱이다. 진짜 금방 딱이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이들한테 이제 뭐 고무줄, 뭐 줄넘기 이런 거 놀이 있잖아요. 옛날에 왜 이렇게 뭐 이렇게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안 해봤나? 해봤죠. 그 어떤 거예요? 아 이거 지금 선생님이 하신 이건 확실히 아니고 이건 아니고 있어 이렇게 고무줄. 다른 거. 어쨌든 그런 거 하면서 이번에는 이정재를 뽑아주세요. 막 이런 노래 부르게 하는 거예요. 나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옛날에 그 서동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서동이 그 신라 공주 선화공주랑 결혼하려고 경주에 가가지고 애들한테 이 먹는 거 나눠주면서 야 선화공주가 바람 폈어. 이걸 노래를 부르게 시켜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결혼을 하거든요. 딱 그 모습이 떠오르는 거라. 예, 다 이렇게 먹을 거 주면서 애들한테 야 이정재를 뽑아야 돼. 이런 노래 좀 불러. 이런 거 시킨 거라. 예. 요즘은 당연히 선거법 위반. 아이고 난리 나죠. 무조건 있죠. 예. 안 되는데 그 당시에 민심을 얻는 방법으로 썼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정재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정말 차곡차곡 이천의 민심을 확보했습니다. 우와 이제 드디어 이정재가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는 그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무섭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변수가 생깁니다. 호호. 아까 이정재 뒷배를 봐주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기붕? 이기붕. 원래 이기붕의 지역구는 어디였냐면요. 서울 서대문구였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죠, 제가. 이기붕은 뭐가 없다? 별로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서대문에서 출마해가지고 당선될 가능성이 낮다. 낮은 거예요. 근데 어쨌건 당선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이 이승만 정부의 어떤 실세로서의 그 모습을 이어갈 거 아니에요. 수단 뭘 가리지 않아야 되는데 가만 보니까 이정재 지역구 관리 너무 잘한 거야. 그래? 야, 정재야. 뭐 깡패가 무슨 정치야? 여기 내가 나갈게. 네. 열심히 이정재가 그렇게 열심히 닦아놓은 그곳. 와. 요런 동물이 있죠. 왜 남의 집 그 둥지에다가 이렇게 알 집어넣고 키우는 뭐 부엉인가 올빼미인가 올빼미. 뻐꾸기. 뻐꾸기. 부엉이 올빼미. 약간 뭔가 느낌 비슷하잖아요. 비슷해요. 맞습니다. 뻐꾸기처럼 둥지 다 만들었는데 거기에 좀 들어가 있다는 거야. 아니 그거는 이정재가 아무리 막 이제 막 그 이기붕한테 아버님 했어도 그러니까요. 참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정재 당연히 반발합니다. 아니 내가 진짜 이렇게 해서 애쓰면서 닦아놨는데 갑자기 아버지라고 불렀던 사람이 와가지고 너 그만두고 여기 내가 할게 이러니까 너무 열받겠어요. 엄청 받아가지고 반발하지만 뭐 어떡합니까? 이정재에게 딱 이기붕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 너 내 말 듣지 않으면 네 조직 날라간다 이러는 거예요. 협박을 하네 이제. 결국은 이야기합니다. 네, 자기 육성으로 이기붕 씨가 당선되는 것 난 너무나도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순간에도 누군가 총으로 옆구리에 총을 대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협박을 하는 것이죠. 너무 무섭다. 그때 이기붕이 선거 등록을 할 때 이천의 저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정재가 혹시 자기 부하들 풀었을까봐 이기붕 측에서 뭐 무장한 경찰, 형사, 뭐 타지에서 온 뭐 이상한 사람들 다 동원돼가지고 살벌한 분위기를 연출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 이정재는 선거에 나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 보니까 이정재를 뭐 아버지라고 하면서 많이 믿었었는데 그게 반대를 아니었나 봐요. 그렇죠. 네, 많이 못 믿었나 봐요. 맞습니다, 이기붕을 맞습니다. 이정재. 둘 사이에 금 가는 소리가 들리네요. 이 1958년
제4대 미니언 선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기붕과 이정재는 완전히 갈라서게 됐고요. 이기 깡패 계보에서 최고로 군림하던 정치 깡패 이정재의 막이 내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난 겁니다, 이정재가. 자, 그런데요. 이렇게 끝나면은 좋았을런데 그렇죠.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 정치 깡패의 역사는 계속 이게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보세요. 이게 참 묘한 게 첫 단추가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아, 정치에 빌붙어가지고 기고만장했던 깡패들을 본 거야.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동료나 후배들이 그걸 보고 또 따라한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하면은 좀 배우죠. 호흡을 떨어지게끔. 그렇지. 자, 이정재가 사라진 그 자리에요. 새로운 정치 깡패가 등장하는데요. 깡패 얘기하냐고 지금 눈들이 다 동그란데. 그게 재밌어요, 깡패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국회사는 늘 국회사예요, 재밌어요. 국회사. 깡패 얘기가 아니라 국회사. 좋습니다. 자, 잠깐만 좀 시킬 겸해서 영화제가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계세요? 누구십니까? 안 올 수가 없었어요. 자, 어서 들어와요. 난 언제나 어머. 내 마음속에 미리시를 그려왔어. 선생님. 와우. 난리 났네. 약간 찰리 채플린 느낌. 이 들어본 것 같은데? 어떡하지? 나 이 들어본 것 같아. 이럴 때마다 정말 얼쭉이와 뚱뚱이. 이거 왜 이렇게 익숙하지? 왜 이렇게 슬프지, 근데? 근데 깡패 얘기하다가 영화를 보니까 너무 신기하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이 영화 제작자가 깡패입니다. 제작자가 깡패입니다. 이 영화를 비롯한 15개의 영화를 제작했는데 그 이름은 바로 임화수, 영화계의 황제라고 불렸던 그런 인물인데요. 임화수는요, 어릴 때부터 이 소매치기 이걸로 이제 성장하다가 그러면서 감옥 왔다 갔다 했겠죠? 네. 그러다가 이제 김두한을 만나면서 이게 쭉 올라가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김두한과 이정재의 협조 아래 평화극장을 인수받았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영화계의 대부로 급부상한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정치인들과 그 연예인들 간의 어떤 그런 연결고리 네.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당 같은 경우 선거가 있다. 그러면 이제 연예인들 이렇게 동원해서 이제 알려주는 거죠. 왜냐면 연예인 뜨면 사람들이 이렇게 구경하러 올 거 아니에요. 유명한 주목받게 사람이니까. 되잖아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1958년에는요. 이렇게 이제 영화 이렇게 만들면서 보다가 58년도에 이정재하고 이기붕하고 갈라섰네? 이렇게 되면서 이기붕 쪽의 라인을 딱 타면서 이정재의 그 동대문 이쪽을 접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그냥 일약 1인자로 그냥 부상하게 되는 모습을 보인 게 바로 이마수가 되겠습니다. 뉴 돈 그러니까, 카퍼. 정치랑 그 깡패 결탁은 그냥 사라진 게 아니네요. 다만 그냥 이정재의 자리가 이마순으로 교체가 됐을 뿐. 그렇죠. 항상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이정재는 그 선을 넘은 것이고 이마수는 이제 그 선 아래에서 이제 또 다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건데 이 이마수가 이승만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어떤 단체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승만 정부가 만든 이 단체에 이마수가 들어갔다. 이 단체는 무엇일까요? 자, 속기록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대한반공 청년단 반공. 이렇게 빡 오죠. 반공이라면 약간 그 북한을 대응하는 그 청년의 모임 같은 느낌.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이게 이 청년 모임도 반공 모임도 아닌 바로 이승만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들을 탄압하는 반공이란 이름을 내걸고 탄압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와 관련된 속기록 한번 보도록 하죠. 1960년 3차 임시회의 속기록입니다. 구체적으로 자유당은 어떤 방법으로서 이 선거를 불법과 암흑과 살인과 폭력행위를 했는가, 그
그 예를 전부는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선거에 있어서 참관인이 전현히 신고가 못 됐습니다. 선거운동원 또는 참관인 신청하러 간 사람이 가는 도중에 경찰관, 깡패, 반공 청년단에게 납치 또는 구타 상해를 입었음으로써 그 성과를 못 얻은 것은 이미 신문지상이나 아마 여러분 마음에 충분히 알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에요. 이 대한 반공청년단 지금 이 조직이 지금 나왔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이 조직이 앞으로 어떤 일을 벌이게 될지를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게 우리 현대사의 어마어마한 분수령의 계기가 되었던 게 바로 이 조직입니다. 일단은 지금 납치, 구타, 상해 이런 단어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1960년 3.15 대선. 뭔가 느낌이 오지 않아요? 바로 3.15 부정선거. 이 3.15 부정선거가 4.19 혁명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지금 연루가 될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습니까? 바로 이 반공청년단을 동원해가지고요. 야당의 선거 참관인 신고조차 못하게 했고요. 또 야당 선거운동원을 감시해가지고 미리 자유당 후보가 찍힌 투표용지를 준비해뒀다가 투표함에 넣기도 하고 정말 이 3.15 부정선거에 가장 앞장서서 활동을 했던 조직이 바로 이 반공청년단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조그만 청년 단체가 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닌데요. 감시하고 막 무더기 가짜표까지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 정치 깡패가 하는 일이 뭐라고 제가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렸죠? 뭐라 그랬죠? 공권력이 하지 않는 것. 할 수 없는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한 반공청년단은요, 전국에 89개의 단부가 있었는데 규모가 무려 135명이라고 하면 실망스럽잖아요. 그죠? 135만 명. 와우.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하죠. 35만 명. 그죠? 1960년 이 정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만들어진 최대 조직이었습니다. 근데 이 조직엔 폭력 조직을요 적극적으로 가입시켰고요. 그 깡패들이 청년단의 주요 간부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로 서울시 종로구 단장이 임화수였고요. 자, 이제 이 임화수가 아주 결정적 사건에 연루가 됩니다. 야, 이게 지금 4.19 혁명 전날 있었던 사건. 이게 지금 정치 깡패와 연결이 되어 있네요. 당시 3.15 부정선거를 반대한 학생들이 이 시위를 이어가니까 이 대한반공청년단 종로구단 단장이 있던 이마수의 수하들이 부사, 몽둥이, 벽돌 닥치는 대로 들고 학생들을 구타합니다. 이 습격으로요, 학생 약 200명과 기사 2명이 부상을 입게 됩니다. 서울 시민들이 그 보는 눈 앞에서 그냥 대놓고 한 거네요, 이건. 시민들이 이 모습을 본 거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쵸. 그죠? 결국 이 고대생 습격 사건이 어떻게 보면은 이미 타오르고 있는, 설설 끓고 있는 이 4.19 혁명의 도화선에 불을 딱 지핀 기폭제가 된 것이죠. 결국 이마수, 이 정치 깡패가 동원한 이 깡패들의 어떤 그 모습들 속에서 4.19 혁명은 빵! 하고 터지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럼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앞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당연한 결과 아닌가요? 너무 당연하겠죠. 결국 이제 4.19 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승만 정부가 이제 무너졌잖아요. 자, 이러면서 바로 이렇게 자유당 정부에서 있었던 이 정치 깡패, 이거 청산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논의가 있는 와중에 또 벌어진 사건. 바로 박정희의 5.16 군사 정변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군인들이 지금 정치에 개입했단 말이에요. 그죠? 일단 군인들이 정치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건 사실 명분이 없단 말이죠. 근데 이 명분을 채워 넣을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려면 뭘 해야 되냐면 이전 정부에서 못했던 것을 우리가 해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전 정부, 이승만 정부 속에서 이 정치 깡패들이 막 여기저기 막 횡행을 다녔으니까 이 박정희, 이 정치 군인들은 그러면 얘네들을 우리가 깨끗이 한번 소탕해보자 라고 이제 판단한 거예요. 이러면서 사회 정화 작업을 대대적으로 펼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폭력 조직 정치 깡패의 처벌이었습니다. 자, 사진 한번 볼게요. 왠지 깜짝 놀랄 겁니다. 자, 여기 지금 깡패 생활 청산하고 바른 생활하겠습니다. 깡패 쭉 끌려가고 있죠. 그 다음 사진 보시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자, 여기 잘 보세요. 맨 앞에 지금 끌려가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잘 보세요. 이정재요? 맞습니다. 대박. 여기 지금 이정재라고 이렇게 목에다가 이렇게 이름 걸고 나는 깡패입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겠습니다. 대박. 왜 그 중세 시대 때 범인을 이렇게 목을 잘라서 성문 앞에서 이렇게 걸어놓은 것처럼 내가 여러분들이 무서워하는 그 사람을 잡았다. 그 범인을 잡았으니까 나를 믿어달라. 약간 그런 효과를 누르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네, 그 군인들이 다 보여주시는 있잖아요. 예. 군인들이 지금 이제까지 이전 정부에서 못했던 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사진 보면서 이 권력이라는 게 참 무상하구나. 예? 그 이전까지 이정재 어깨에 그냥 진짜 대통령까지 꿈꿨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참 어이가 없지만 맞아. 그런 사회였는데 지금 이렇게 딱 칼차고 지금 탁 오고 있는 이 모습을 보니까 참 권력이 무상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거나요. 5.16 군사 세력은요. 바로 이 정치 깡패 청산을 통해서 이 정변의 정당성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깡패를요. A, B, C로 분류하고요. 재판을 회부합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군사재판. 그죠? B, C급은요. 전원, 국토개발사업장, 그리고 탄광으로 보냅니다. 우리도 아우지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아우지로 보냅니다. 네, 이런 모습 보이는 거예요. 자, 판결 결과요. 대부분 7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고요. 그리고 이정재와 임화수는 A급으로 분류돼서 사형당합니다. 사용당했어요. 그 영화계의 대부 임화수 그리고 이정재 모두 사형당합니다.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장면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정치 깡패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권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대부분 이 위정자가 어떤 물리적인 힘만으로 온전히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요. 권력을 이렇게 폭력 같은 방법으로 얻고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반드시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 라는 걸 또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몰랐던 국회사 어떻게 오늘 또 의짤 국회사 되셨나요? 오늘 한번 요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 나는 무엇을 알게 되었다. 요 무엇을 한번 채워넣는 그런 시간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또 다른 이정재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배우 이정재 말고 그 이정재와 이 이정재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외모부터 차이 나죠. 일단은 멕시코 좀 궁금해요. 네. 멕시코 일단 자, 오늘 나는 무엇을 알겠다. 요거부터 좀 해결하시고 한번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네. 마피아가 시작하면 쉽게 끝나지 않다는 것을 어떤 면에서요? 알게 됐다. 이게 솔직히 남 얘기 같지 않아요. 왜요? 그 멕시코도 그렇고 중남미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솔직히 권력은 힘이잖아요. 근데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헷갈려서 절대적인 컨트롤을 원하기 때문에 깡패들이랑 결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 결탁을 하게 되는 순간에 둘 중에 한 명 배신을 하면 그때부터 갈등이 생겨서 그 서로의 자리를 이렇게 뺏어가려고 하는 게 생기잖아요.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그 옛날에 파블로 에스코바르라는 마약 왕이 있었어요. 예. 그 사람도 총부랑 같이 결탁을 해서 어느 순간부터 자기도 대통령이 되겠다 후보까지도 나왔었어요. 진짜요? 근데 이제 그게 헷갈리게 되는 거잖아요. 나는 힘이 있으니까 그 권력을
더 가질 수 있겠구나. 이게 멕시코까지 그런 일들이 생겨서 그 조금 아쉬운데 문제는 뭐냐면 1인자가 사라지잖아요. 네. 2인자가 1인자가 되고 그렇지. 계속 반복적으로 되니까 이게 쉽게 끝난 일이 아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정재가 사라졌지만 이마수가 또 등장했듯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현 아나운서님. 오늘 나는 네.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늘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정치 깡패와 이렇게 결탁을 했을 때 국민들이 모를 때는 그냥 다 지나갔잖아요. 근데 알게 되는 순간 어쨌든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뭐 결과는 그 처벌이 되지 않았을지언정 어쨌든 관심을 갖고 계속 뭔가 이렇게 나도 주시하고 있다라는 걸 어필했을 때 국회의원들은 눈치를 보지 않는가. 그래서 오늘 정치인들이 정치 깡패와 연루되어가지고 최종적 종착점이 어디였냐면 결국 4.19 혁명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결국 민에 의해서 모든 것들, 정치며 깡패며 모든 것들이 다 와르르 무너지는 그 종착점까지 오게 되는 걸 봐서 다시 한번 우리 정치인들이 정말 꼭 당부하고 싶은 게 말이 뭐냐면 정치인들이 의지한 거는 주먹이 아니라 바로 시민, 국민이다라는 것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시청자분들의 소감도 들려주세요. 국회방송 SNS 우절모 국회사의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나는 무엇을 알게 됐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당첨되신 분들께는 선생님의 사인을 담은 역사 도서 보내드릴 거고요. 지난주 당첨자는 SN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모두가 우잘할 국회사가 되는 날까지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